모터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기호가 지금 보는 것처럼 모터 부분의 AC 삼상 전동기가 될 겁니다. 삼상을 이용해서 모터를 가동시킬 건데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동기, 모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삼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상을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시킬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로 설계를 위해서 AC 전원 또한 삼상으로 가져갈 거고요. 삼상에 접지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까지 해서 전원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모터와 결선을 위해서 먼저 보호장치인 배선용 차단기 3극을 쓸 겁니다. 이제 삼상이기 때문에 쓰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모터 쪽하고 삼상 모터와 연결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결선을 하게 되면요. 접지 부분도 전원 부분에 접지가 있습니다. 접지 부분도 같이 결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접지가 되겠죠. 접지 부분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 모터 쪽에 접지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모터가 동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동작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삼상으로 회전시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상 4선식인데 지금 모터 제어를 위한 자격 시험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도면들을 전부 다 델타 결선인 삼상 3선식으로 다 도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무나 현장에서는 삼상 4선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자격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삼상 3선식을 놓고 시뮬레이션하고 또 회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모터 부분의 제어를 위해서는 여기도 스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모터를 기동시켰다가 또 멈췄다가 정지시켰다가 기동시켰다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모터 제어는 또 모터의 방향을 정방향으로 혹은 역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 또한 제어가 될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모터의 속도 제어까지도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모터 제어는 세 가지입니다. 모터를 기동시켰다가 정지시켰다 하는 제어, 그리고 모터의 방향, 정방향, 역방향, 그리고 모터의 속도, 이 세 가지 제어가 주된 제어가 될 겁니다. 자,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스위치가 있어야 될 건데요. 먼저 모터를 동작시켰다가 그다음 멈췄다 하는 제어가 될 겁니다. 이 스위치는 우리가 MC라는 출력 코일에서 이 MC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모터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MC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구들은 푸시 버튼, 그리고 릴레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타이머. 자, 이번 시간은 이제 MC라는 마그네틱 컨택터라는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건데요. 마그네틱 컨택터는 릴레이와 동작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MC의 내부 구조도인데요.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전자석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이 전자석이 될 겁니다. 자석이 돼서 이게 N극이 될 거고 이게 S극으로 자석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 이 자석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철심이 밑으로 당겨지게 될 겁니다. 이 철심이 당겨지면 같이 접점도 이 접점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붙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떨어져 있는데 이 이동 접점에 의해서 붙어짐으로써 이쪽은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지금은 선을 내가 이쪽으로 결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결선하더라도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안 통할 겁니다. 근데 자석에 의해서 이 철심이 당겨지게 됨으로써 이쪽이 연결되면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자, 요런 접점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측면에서 지금 내부 구조도를 본 거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접점이 지금 현재 여기 이 단자가 지금 총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1차 측이고 이쪽이 1차 측이고 이쪽이 2차 측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1차 측이 되겠죠. 여기 측면에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준다, 전자석이 된다. 그래서 이 철심이 안으로 당겨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 3개의 나란히 있는 이 철편들이 아래로 붙으면서 서로 연결되게끔 지금 떨어져 있겠죠. 붙어짐으로써 전류를 흘려준다. 요 3개의 단자, 각각 1차 측, 2차 측 단자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MCA 접점이죠. 요 기호가 되겠죠. 요 기호의 위쪽이 1차 측이 될 거고요. 여기 1차 측이 될 거고 요 기호입니다. 요 아래쪽이 여기 2차 측이 되겠죠. 지금 스위치는 떨어져 있네요. 근데 전류를 흘려줘서 철심이 전자석으로 바뀌어서 철편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당겨주게 되면 이 스위치는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석에 의해서 이 철심은 당겨지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동 접점, 떨어져 있는 접점들이 아래로 붙으면서 서로 전류를 흘려주게끔 해준다. 자,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모터 쪽은 다른 부하보다 허용되는 전류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도 그리고 릴레이가 아닌 이 전자접촉기를 통해서 전류 제어를 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릴레이보다 전자접촉기가 주회로라고 하면 우리가 주된 이 회로의 목적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 이 주회로도 쪽에 이 스위치는 3개의 스위치로 만들어져 있고 삼상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전자접촉기를 보면 여기 보면 보조 접점도 있습니다. A 접점, B 접점, 릴레이의 A 접점과 B 접점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주회로도의 주전원 쪽의 결선이 이 주회로 1차, 2차 측으로 갈 거고요. 삼상이. 그리고 보조 쪽 접촉 부분은 이쪽에서 B 접점, A 접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시험장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MC는 모양은 좀 달라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쓰는 아까 봤던 모양하고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빼보면 베이스에 결선을 해야 되겠죠. 이 베이스를 보게 되면 여기 요 스위치가 요 스위치에 요 번호에 해당될 겁니다. 1번과 7번, 2번과 8번, 3번과 9번으로 요 스위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 접점, 릴레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보조 접점들은 여기 4번과 10번, 그리고 5번과 11번 A, B 접점이 될 거고요. 여기 6번과 12번은 전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에 이 기구를 이제 꽂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꼽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쓰는 마그네틱 컨택터, 전자접촉기와 우리 시험을 위해서 쓰는 MC와는 모양 자체는 좀 틀리다. 그러나 결선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MC 부분을, 스위치 부분을 모터 쪽에, 주회도 쪽에 넣게 되면요.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시에 모터는 동작을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위치를 닫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터의 전원부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겠죠. 모터는 삼상이에요. 근데 지금 MC라는 전기 기구는 2개의 단자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3가닥에서 2가닥을 빼줘야 되겠죠. 자, 한 가닥을 우리가 분기해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한 가닥을 빼서 이쪽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 T상에서 한 가닥 빼서 분기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프로그램 특성상 매칭을 시켜주고요. 객체 이름에
매칭을 시켜주고요. 이 스위치도 같이 MC1이라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이제 MC 쪽에 전원이 공급되고 그에 따라서 스위치가 닫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MC를 사용해서 전동기를 동작하는 부분까지 회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워 릴레이는 주전원 부분은 이 세 개의 주회로 1차 측, 2차 측 부분 이렇게 회로 설계를 했고요. 요 보조 회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조 회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한번 설계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A 접점이 되겠죠. A 접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선을 A 접점 쪽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램프를 내가 적색 램프를 하나 켜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이 스위치도 MC1이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그럼 MC1이 될 거고요. 이제 magnetic contactor 전자 접촉기의 전원 부분에 대한 회로 설계, 그리고 보조 접점 부분의 설계, 그리고 주 전원 부분,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 회로도의 주 전원 부분의 스위치의 설계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차단기를 올리고요. MC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1차 측, 2차 측 스위치가 붙게 되고요. 동시에 보조 회로 쪽에 보조 접점 부분 A 접점이 붙음으로써 모터는 주회로도 쪽에 동작을 하고요. 보조 회로 쪽에도 램프가 인가가 될 겁니다. 모터 내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코일이 세 덩어리가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세 덩어리의 결선 방식에 따라서 Y 결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델타 결선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삼상 3선식 델타 결선의 220V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이 맞을 거고요. 그래서 모터에서 내부 결선 방식도 델타 결선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회로도를 구현을 해보면요.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넘버링이 되겠죠. 자, 번호 매기는 부분을 MC 부분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단상을 썼었어요. 단상 220V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3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집 모양을 클릭하고 그 다음 예해서 여기 실습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요. 지금까지 썼던 단상 220V에서 3상 220V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배선 실습을 누르게 되면 지금 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되겠죠. 요 나머지 한 가닥은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3상 3선식의 델타 결선 방식의 전원이 이 회로도처럼 인가가 될 거고요. 여기 차단기는 여기 차단기가 있죠. 필요한 부품이 우리 MC가 되겠죠. magnetic contactor 그리고 레드 램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품에서 계전기 부분에 파워 릴레이입니다. 파워 릴레이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레드 램프입니다. 컨트롤 박스에서 레드 램프 부분을 우리가 배치를 할 거고요. 표시등은 적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레드 램프까지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 모터 부분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좀 내려와서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아래쪽 우측 하단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받침대가 펼쳐져요. 얘가 없다가 클릭하면 펼쳐지죠. 여기서 전동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는 지금 3상이 될 거고요. 3상을 이용할 거고 결선 방식은 3상 3선식인 델타 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압도 220V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놓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해보면 조금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입니다. 주 회로도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주 전원 부분을 결선해주던 이 회로도가 주 회로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R상과 T상에서 선이 하나씩 분기가 되죠. 이 우측에 해당되는 이 회로도가
보조 회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 회로도와 보조 회로로 나눌 수 있고요. 넘버링은 주 회로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보면 MC1의 스위치가 되겠죠. MC1의 스위치는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여기 1, 2, 3, 7, 8, 9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와 모양이 동일하죠. 그래서 위쪽은 1, 2,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7, 8, 9입니다. 그래서 7, 8, 9번이 될 거고요. 이 스위치와 번호를 똑같이 매겨줍니다. 그 다음 보조회로, 제어회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MC라는 문자와 이런 기호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 기구의 전원부라고 얘기했어요. 회로도상의 아래쪽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동그란 원 모양과 문자로 이루어진 기호는 그 기구의 전원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여기 6번과 12번 코일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원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번과 12번으로 혹은 12번, 6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번호를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번호를 매겨주고요. 이건 MC1의 보조 접점이죠. A 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10번 혹은 10번, 4번으로 번호를 매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드램프는 우리가 임의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결선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시에 이 기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구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비활성화 O를 눌러서 기구를 제거하고요. 자, 차단기 2차 측부터 시작해서 MC1의 1번까지 이 주회로도의 선을 결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회로도의 선은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갈색, 흑색, 회색이 순서대로 이 부분이 갈색이 될 거고 첫 번째 선입니다. R상의 선이 이건 이제 L1, L2로 바뀌었어요. 이제 L3, L1, R상이 갈색이 될 거고요. S상은 흑색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흑색으로 선을 바꿔서 결선해 줍니다. 그리고 L3, T상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선 색깔을 구분해 줘야 돼요. 이건 규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선을 봤을 때 주회로도는 또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이기 때문에 보조회로선, 기존에는 1.5 스퀘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주회로선은 조금 더 많은 전류가 인입이 돼요. 그래서 보조회로보다는 굵은, 단면적이 넓은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5 스퀘어가 아니라 2.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갈색이다. 자, 이렇게 전선의 굵기도 지정을 해주고요. 색깔과 굵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갈색 부분부터 MC1의 1번 여기죠. MC1의 1번입니다. 그래서 갈색부터 MC1의 1번까지 선을 결선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MC1의 2차 측은 7번이죠. 7번부터 전동기의 첫 번째 단자대의 첫 번째 단자까지 결선을 해줍니다. 자, 여기 7번이 되겠죠. 7번부터 자, 쭉 내려와서 첫 번째가 U가 되겠죠. 그래서 U 부분까지 선을 자, 여기가 요 단자대에 U, U, V, W가 될 거예요. 그래서 UVW의 7번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상 여기 위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결선 작업을 이 부분을 해줍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흑색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이 흑색 부분은 두 번째 단자죠. L2 상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단자부터 2번까지 색깔은 흑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흑색 부분은 두 번째 단자부터 2번까지 이렇게 결선을 해주면 이 흑색 부분이 되겠죠. MC1의 2번 단자까지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MC1의 8번부터 모터 단자대 V까지
네, 8번부터 시작해서 V까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8번부터 V까지의 결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색이죠. 회색 색깔 바꿔주고요. 2.5 스퀘어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여기서부터 3번까지 결선을 해주고요. 다시 회색이죠. 3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MC1의 9번부터 W까지예요. MC1의 9번부터 W까지.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이 흑색이죠. 흑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주 회로도 주 전원부터 시작해서 모터까지의 결선이 MC1의 스위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선이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분기해야 되죠. 자, 분기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까만색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RST의 2차 측 단자로부터 선을 빼서 다른 기구의 단자로 결선하는 방법 하나, 혹은 MC1의 1번부터 선을 결선해서 다른 기구 MC 쪽에 6번으로 결선하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단기보다는 MC1의 1차 측부터 결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실제 차단기를 보게 되면 단자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닥선이 들어가면 빠질 위험이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MC1 쪽에 1차 측과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1으로부터 1번부터 그다음 MC의 6번까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결선을 해보면, 자, 보조회로, 제어회로 부분, 선이 이제 분기되는 부분부터는 선의 두께도, 선의 굵기도 1.5 스퀘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색깔도 규정대로 황색 선을 이용해서 선을 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스퀘어 황색 선 이용하고요. MC1의 1번입니다. MC1의 1번부터 해서 MC1의 6번까지. 자,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MC1의 1번부터 해서 MC1의 6번까지 결선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입니다. MC1의 6번에서 MC1의 4번입니다. 그래서 MC1의 4번에서 MC1의 6번.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MC1의 10번부터 레드램프의 왼쪽까지. MC1의 10번부터 레드램프의 왼쪽까지 결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MC1의 10번부터 레드램프의 왼쪽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단자입니다. 아래쪽은 MC1의 3번이 되겠죠. MC1의 3번부터 해서 각각의 전원 단자, MC1의 3번부터 MC1의 12번, 그리고 레드램프의 오른쪽까지 결선을 해줍니다. MC1의 3번입니다. MC1의 3번에서 MC1의 12번으로 이렇게 결선해 주고요. 이 부분이 되겠죠. 12번으로 결선을 해주고, 그 다음 레드램프의 오른쪽과 12번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12번에서 나와서 레드램프의 오른쪽 단자와 결선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선을 다 했고요.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단기를 올리면 이쪽으로 전원이 인가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전원이 인가되겠죠. MC 쪽에 전원부의 전원이 인가됨에 따라서 이 차단기는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A 접점도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회전할 거고 레드램프도 불이 들어올 겁니다. 차단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모터가 회전하고요. 레드램프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모터가 회전하고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MC의 종작 특성을 바꿔요. MC의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를 기동하고 정지시켜 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MC와 모터를 이용해서 이런 요구 조건을 해석하고 그 다음 회로 설계와 구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녹색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단기 부분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단기를 스위칭을 하면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근데 이게 오프되는 시점이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오프가 되죠.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한번 눌러주면 그린 램프의 불은 꺼지고, 이와 동시에 적색 램프와 모터가 동작한다는 겁니다. 단 10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칸에 1초입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초간 레드 램프와 모터가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러려면 릴레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를 통해서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10초 뒤에는 오프가 되려면 이 10초 뒤에 타임이 한시 접점이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초 뒤에 한시 접점이 이렇게 동작한다. 이 타임 같은 경우는 한시 접점이 동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MC도 모터와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MC 부분도 모터 부분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리셋 버튼을 제외하고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리셋 버튼은 전부 다 전원을 끄는 거죠. 그래서 맨 앞단에 설치해 주면 됩니다. 스위치를 다 끄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렀다 떼면 다 오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셋 버튼은 언제든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임 차트 상에서 레드 램프와 모터는 멈추게 되고요. 바로 그린 램프가 동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타임 차트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타임 차트를 보고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에서 나와 있는 부품들은 이런 부품들이 있겠죠. 옆에 있는 부품들을 다 나열해 보면 푸시 버튼 A 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0, 리셋 버튼은 B 접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릴레이, 타이머, MC, 램프 2개와 모터까지 다 이렇게 부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자기 유지가 되면서 타임도 카운팅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자기 유지 회로를 하면서 타임에 전원을 인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회로 설계를 해보면, 먼저 두 가닥선을 빼야 됩니다. 우리 회로 설계할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닥선을 이용해서 폐회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회로도에서 아래쪽 부분은 각 전기 기구들의 전원부가 될 거고, 위쪽은 그 전원부의 스위치 부분들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기구의 전원부로 배치를 했고요. 삼상이니까 두 가닥선을 빼서 단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푸시 버튼을 여기 배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릴레이 쪽에 A 접점이 필요하겠죠. 릴레이 쪽에 A 접점은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유지 회로 부분을 선으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기 유지 회로는 가운데 부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릴레이 부분 연결해 주고요. 타이머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T상이 되겠죠. 자기 유지 형태로 타이머가 전원이 인가를 받게 될 겁니다. 리셋 버튼은 이 전체 뒤쪽 부분을 다 리셋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으로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 뒤쪽 부분 전원이 다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리셋 버튼은 이쪽과 이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와 그 다음 여기로 선을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이 앞쪽에다가 설치해 줄 거고요. 자, 자기 유지 회로를 통해서 타이머가 됐으면 그 다음 이 타이머의 동작과 릴레이의 동작에 의해서 MC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작해야 되겠죠. PB1을 눌렀을 때 우리가 동작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MC입니다. 그리고 레드 램프와 모터 부분의 동작을 시켜야 되니 이 각각의 기구들의 스위치를 앞단에 이 릴레이 쪽과 타이머 쪽에 있는 스위치를 적절하게 배치시켜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MC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릴레이 쪽에 접점을 하나 더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MC 부분에 동작을 릴레이를 통해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 1을 눌렀을 때 MC가 동작을 할 거고요. 요 릴레이는 X가 되겠죠. X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X가 될 거고요. 스위치 길이는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X입니다. 그리고 PB0가 될 거고요. PB0, PB1이 될 겁니다. PB1이 된다. 그리고 이쪽은 MC가 되겠죠. MC. 그리고 이쪽도 다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T입니다. T. 그리고 여기도 M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푸시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MC와 레드 램프 모터 부분이 동작하게끔 되는 겁니다. 모터가 동작한다는 건 MC가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 스위치가 닫힘으로써 모터가 동작하기 때문에 푸시 버튼 누르면 릴레이에 의해서 MC가 동작하겠죠. 자, 그 다음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우리가 그린 램프를 보게 되면 차단기를 올렸을 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린 램프 쪽은 B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B접점 부분이 들어가야지 차단기를 올렸을 때 전원이 인가될 겁니다. 그래서 B접점을 배치를 해주고요. 다만 이제 이 그린 램프가 타임 차트를 보면 끝나는 꺼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린 램프가 끊어지게 돼요. 이 B접점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기구들 중에서 B접점이 되는 부분을 하나 쓰면 되는데 타이머는 B접점이 없고요. A접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MC 부분의 보조접점 B접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MC 부분의 B접점을 사용해서 MC가 전원이 인가되면 떨어질 수 있도록 푸시 버튼을 누르면 그린 램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레드 램프는 반대죠.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레드 램프는 켜져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A 접점을 쓰는데 이 A 접점을 어떤 기구를 쓸 것인가, 릴레이 쪽에 A 접점 써도 되고요. 그 다음 타이머 쪽에 A 접점 써도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MC 쪽에 A 접점 써도 돼요. MC 쪽을 써보도록 할게요. MC 쪽에 A 접점을 써서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동작하는 시점이 10초입니다. 10초 뒤에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이머가 들어가겠죠. 10초 뒤에 MC 부분을 끊어준다. MC를 끊어주면 모터도 정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린 램프가 B접점이 붙을 거고 A접점이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럼 10초 뒤에 이 부분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MC 앞단을 끊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끊어주는 데 사용되는 거는 B접점이 되겠죠. 근데 시간에 대한 B접점이니까 한시 동작 순시복기 B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주고요. 선에 이렇게 중간에 선을 빼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선을 중간에 끊어내려면 이 버튼을 통해서 중간에 선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매칭을 T로 시켜주면 그 시간 이후에는 MC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 해석 부분을 타임 차트에 맞게 한번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 차트 기반으로 회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자, 차단기를 먼저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S상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R상, S상, T상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류가 분기가 될 거예요. 이쪽으로도 흐르고 또 아래쪽으로도 그냥 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기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요 차단기를 만나서 MC 쪽의 스위치를 만나서 전류가 멈추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흐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고요. 전류는 이 제어회로, 보조회로 쪽으로 B접점을 지나서 이렇게 흐를 거고요. 이쪽에도 멈추게 되겠죠. 지금 접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멈추게 될 거고요. 여기도 멈춘다. 여기는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흐르면 지금 그린 램프 쪽에는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차단기를 올리면 우리 요구 조건에서 그린 램프 쪽은 불이 들어오게끔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설계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레드 램프 쪽은 지금 A 접점 때문에 더 이상 흐르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 올린다,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 PB1을 누르게 되는 순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쪽에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되죠. 이 A 접점은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유지 회로가 됨으로써 푸시 버튼을 놓더라도 릴레이와 타임 쪽은 계속 전원이 인가되죠. 자,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됨과 동시에 MC 쪽도 같이 릴레이와 MC가 같이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동작을 하게 되죠. MC의 동작으로서 이 스위치도 주회로도 쪽에 MC 쪽의 스위치도 닫히게 되고요. 그럼 모터가 전원을 인가받아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주회로도 쪽에 스위치와 동시에 보조 접점 MC의 보조 접점도 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MC의 B 접점은 떨어질 거고요. 그럼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 쪽에 전원이 인가돼서 그린 램프는 꺼지고요. 레드 램프 쪽에 불이 들어와서 모터와 함께 같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몇 초다? 이 타임에서 설정한 시간 10초가 되면 이 B접점이 한시 B접점이 떨어짐으로써 MC도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겠죠. 그럼 이 스위치도 다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A 접점도 떨어지고 B 접점은 다시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린 램프 쪽에는 다시 불이 들어올 거고요. 레드 램프와 모터는 꺼지게 될 겁니다. 이 타임 차트를 이 회로도가 만족하게 되고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뒤쪽은 다 전원이 꺼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꺼지게 됨으로써 리셋 버튼의 역할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회로 설계가 타임 차트와 회로 해석 시에 맞게 된다.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은 10초로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올리고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동작하죠.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6초, 7초, 8초, 9초, 10초가 되면 다시 모터는 정지되고 레드 램프는 꺼지고 그린 램프에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회로 설계는 이렇게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할 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넘버링이 되겠죠. 번호를 매기는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부품 배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이 2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램프가 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부품을 컨트롤 박스를 2개를 놓고요. 그 다음 릴레이와 타이머와 MC 계정기에 들어가서 릴레이와 그 다음 온 타이머입니다. 온 타이머 릴레이와 파워 릴레이가 M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누름 스위치를 푸시 버튼은 리셋 버튼은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PB1은 레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등은 우리가 그린 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 레드 램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 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넘버링 해보도록 할게요. 번호도 마찬가지로 주 회로도부터 번호를 먼저 매기고 보조 회로, 제어 회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 회로도의 MC 쪽 스위치가 되겠죠. 내부 교선들을 보고요. 주 회로도입니다. 이쪽이 되겠죠. 이 스위치와 이 회로도상의 모양이 동일하죠. 그래서 위쪽 1차측 쪽에 번호를 매기면 1번, 2번, 3번이 될 거고요. 아래쪽은 7, 8, 9죠. 7번, 그 다음 8번, 9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번호를 매길 때는 보조 회로 쪽은 전원부를 먼저 매기고요. 그 전원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을 매기는 순으로 합니다. 자, 릴레이죠. 릴레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 결선도를 보고 릴레이의 전원 부분 2번, 7번이죠. 2번과 7번을 매기고 그 릴레이에 해당되는 접점 부분을 같이 매겨줍니다. 여긴 A 접점이죠. 그러면 1번과 3번.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접점이 더 있죠. A 접점. 그러면 6번과 8번입니다. 6번과 8번. 자, 이렇게 매겨주고요. 그 다음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부분은 전원 부분 동일하죠. 2번과 7번. 그리고 타이머에 우리가 1시 B접점을 썼어요. 그러면 8번과 5번이 되겠죠. 혹은 5번과 8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고요. 자, 그 다음 MC입니다. MC 부분의 전원 부분은 6번, 12번이죠. 6번, 12번으로 번호를 매기고요. B접점은 5번, 11번입니다. 11번, 5번 해도 되고요. A접점은 여기 4번, 10번이죠. 4번, 10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이나 그린 램프는 따로 우리가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단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만 이제 푸시 버튼은 붙어 있는 쪽 B접점 부분과 A접점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쪽도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넘버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면요. 주회로 먼저 결선하고 제어회로, 보조회로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상 L1이 되겠죠. 차단기 2차 측부터 해서 MC1의 1번까지입니다. 이게 되겠죠. 전선은 주회로 도는 색깔을 맞춰줘야 되고요. 요 갈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선의 굵기도 2.5 스퀘어.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회로보다는 더 많은 전류가 소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두께도 더 굵은 걸로 허용 전류가 더 높은 전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5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고요. 2차 측부터 MC1의 1번입니다. 결선의 용이를 위해서 부품은 다 빼주고요. R상에서 나와서 갈색입니다. MC1의 1번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요. MC1의 1번. 자, 프로그램 특성상 모터는 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맨 나중에 좀 결선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흑색이 되겠죠. 색깔을 바꿔주고요. 흑색 부분은 자, 여기가 될 겁니다. 흑색 부분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단자에서 나와서 2번 단자로 갈색에서 흑색으로 이렇게 지금 주회로도 쪽에 주전원 부분의 결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색이죠. 회색 부분은 3번입니다. 세 번째에서 회색 부분은 MC의 3번으로 자, 이렇게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주회로도 쪽 부분의 결선이 MC의 1차 측까지 결선이 됐고요. 그 다음 제어회로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제어회로는 이 부분이 되겠죠. PB0의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PB0의 B접점이죠. 그럼 위쪽 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조회로 쪽은 색상은 황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전선의 굵기도 1.5 스퀘어로 바꿔줍니다. MC1의 1번에서 나와서요. 그 다음 PB0의 왼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요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하고요. 위쪽 부분은 먼저 다 결선하고 가운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른 쪽 오른쪽 부분부터 PB1의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부터 해서 PB1의 오른쪽이 될 겁니다. PB1은 A 접점이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쪽에 단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릴레이의 1번이 될 겁니다. PB1의 오른쪽에서 릴레이의 1번이 될 겁니다. 1번으로 결선을 해주면 자, 이쪽이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PB1의 오른쪽에서부터 릴레이의 1번까지 결선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릴레이 1번에서 릴레이의 6번이에요. 자, 릴레이 1번에서 선이 나와서요. 그다음
릴레이의 6번이 될 겁니다. 6번으로 결선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1번과 6번. 회로도와 결선한 부분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릴레이 6번에서 MC의 5번입니다. 릴레이 6번에서 MC의 5번입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고요. 그럼 MC1의 5번에서 MC1의 4번입니다. 5번과 4번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5번과 4번을 같이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위쪽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PB1의 왼쪽에서 릴레이의 2번이 될 거예요. 자, PB1이죠. PB1의 왼쪽에서 릴레이의 2번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PB1의 왼쪽에서 릴레이의 2번까지 결선이 됐고요. 그 다음 릴레이 3에서 PB1의 왼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릴레이 2번을 가도 되는데 2번과 3번 결선이 더 가깝죠. 그래서 릴레이 2번과 릴레이 3번을 결선해 보도록 할게요. 더 가까이 있는 단자끼리 결선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 릴레이 3번과 타이머 2번입니다. 릴레이 3번과 타이머 2번이 될 거예요. 타이머 2번까지 연결을 하면,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릴레이 3번과 타이머 2번. 그럼 요 가운데 요 H자 모양의 선들은 다 결선이 됐어요. 연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부분이 릴레이의 8번과 타이머의 5번입니다. 릴레이의 8번과 타이머의 5번입니다. 5번까지 연결이 됐고요. 8번, 5번. 그 다음 타이머의 8번에서 MC의 6번입니다. 타이머의 8번에서 MC의 6번입니다. 자, 이렇게 8번과 6번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MC의 11번에서 그린 램프의 왼쪽이에요. MC의 11번에서 그린 램프의 녹색 램프의 왼쪽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 MC의 10번에서 레드 램프의 왼쪽입니다. MC의 10번에서 레드 램프의 왼쪽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 다 됐어요. 자, 아랫부분입니다. 아래쪽 부분은 각 기구들의 전원부가 되겠죠. 지금 기구들의 전원부라고 하면 8핀 릴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 7번이 되는데 타이머도 2번, 7번이 될 거고요. 파워 릴레이는 6번과 12번이 그 전원부가 될 거고,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단자가 두 개니까 빠져있는 나머지 단자가 전원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부분의 연결은 여기 T상 MC의 3번이 되겠죠. 이 3번부터 시작해서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전원부의 빈 단자들을 빠짐없이 연결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 잠시 접어두고요. 자, MC의 3번입니다. 자, 이 3번부터 시작해서 빈 단자들을 빠짐없이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빈 단자, 전원부의 빈 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7번 비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 주고요. 7번에서 나와서 다시 옆에 7번으로 가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7번 나와서 12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12번에서 나와서 빈 단자들을 다 빠짐없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부분 연결해 주고요. 적색 부분에서 나와서 녹색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 테스트기 가지고 우리가 찍어 볼 건데요. 방금 했던 부분 MC1의 1번 부분을 찍어 보고요. 나머지 부분을 요 포인트별로 다 찍어 봅니다. 그래서 벨 테스트기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MC1의 1번입니다. 1번을 놓고 그 다음 PB1의 오른쪽 부분 찍어 볼게요. PB1의 오른쪽입니다.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릴레이의 1번, 릴레이의 6번 계속해서 연속으로 찍어 볼게요. 8핀 릴레이의 1번입니다. 소리 났고요.
6번 연결됐고요. 그 다음 MC1의 5번, 4번 한번 찍어볼게요. MC1의 5번, 4번. 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은 결선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PB1의 왼쪽 부분이네요. PB1의 왼쪽 부분 놓고요. 요 포인트 릴레이 3번, 릴레이 2번, 타이머 2번 한번 찍어볼게요. 릴레이 3번 소리 나고요. 2번 타이머 2번 다 소리 납니다. 그래서 결선이 다 됐고요.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마치고요. 자, 요 아래쪽 부분 테스트는 MC의 3번이 되겠죠. MC 부분에 3번에 놓고 아까 테스트했던 전원 부분들을 아까 7번 전원 부분, 7번 전원 부분, 12번 그리고 각 오른쪽 부분 다 찍어서 전원 부분까지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모터 부분하고 결선이 되겠죠. 자, 모터 부분은 자, 프로그램 특성상 놓고요. 그리고 부품 배치에서 전동기 부분에 우리가 델타 결선이죠. 220V 델타 결선에 전동기를 놓고요. 그 다음 MC 부분에서 여기 7번, 8번, 9번과 결선해 줘야 되겠죠. 전선에서 색깔은 맞춰야 됩니다. 2.5 스퀘어를 가지고 7번부터 해서 6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흑색입니다. V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회색입니다. W까지 결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접지선입니다. 접지선에 E까지 이렇게 결선을 해주면 방금 했던 부분이 여기 접지선 부분 그리고 MC1의 7번, 8번, 9번에서 모터의 UVW까지 결선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놓고요. 타임은 우리가 요 조건이 10초죠. 10초 동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됐고요. PB1을 누르면 그린 램프는 꺼지게 되고 레드 램프가 동작해야 됩니다. 여기 PB1이죠. 레드 램프가 동작하죠. 레드 램프가 동작한다. 이게 몇 초 동안? 세팅한 시간 10초 동안 동작하다가 다시 꺼지고 그린 램프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모터 쪽하고 같이 보게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 PB1을 누른다. 그럼 레드 램프가 동작하고 모터는 돌아가고요. 이게 10초 동안 동작하다가 다시 그린 램프로 전환이 된다.